자, 월요일장 아마 포트폴리오에서 좀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 그리고 손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순환매에 따뜻하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미리미리 종목을 다 재편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얻어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분산된 주도주, 일단 지금 주도주는 당연히 현대차 그룹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로봇테마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잘 버텨주고 오늘 뭐 신고가 근처까지 네네. 올라갔는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하이닉스는 HBM뿐만이 아니라 구글 TPU에도 HBM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네.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만 시장에는 한가득한데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네. 75만 원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치 도달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하이닉스도 75만 원뿐만 아니라 더 이상도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와서 이제 하이닉스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거죠. 그동안은 HBM도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항상 얘기할 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반, 그러니까 2024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보더라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더 괜찮았었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가 더 괜찮은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하반기 와서 바뀌어버렸다라는 게 가장 큰 하이닉스의 리스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어쨌든 구글 TPU가 됐던 엔비디아가 됐던 HBM의 납품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 범용 D램의 어떤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캐파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도 물론 수혜가 되지만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아마 좀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입니다.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도가 어쨌든 좀 진정성을 보여야 일단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7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다시 60만 원대를 회복시키는지 그 여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도달은 네. 가능한데 일단 지금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조금은 힘들다. 조건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내년까지도 좀 기다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인 네네. 거고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매력이 높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 거의 신고가 근처 찍고 내려왔잖아요. 네네. 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좋은데 올해 안에 혹시 신고가 경신까지도 가능할까요? 지금 신고가 부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네. 되게 조심스러운데 맞아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그러세요?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제 전고점 부근에 접근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돌파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가버리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코스닥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들 뭐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그 대책이 대책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코스닥으로 자금이 들어갈 만한 대책이 포함이 된 어떤 그 말 그대로 대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코스닥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어떤 코스닥 비중 증가라든지 뭐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단독 기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제 박현주 회장과 그리고 손흥민 회장이 또 코스닥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민성장펀드 150조 운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자금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지금까지는 코스피가 더 강했었지만은 코스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가긴 갈 것 같은데 이게 당장에는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여기서 좀 더 쉬었다 갈 수 있다. 얼마나 더 쉬어요? 일단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국민성장펀드가 됐던 뭐 연기금이 됐던 이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증시의 어떤 자금이 들어갈 만한 어떤 요인이 포함된
대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코스닥 쪽의 어떤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우위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 지금의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흐름들이 좀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업황 자체 그쵸. 분위기는 지금 반도체가 되게 좋은데 좋죠. 네. 엄청나게 좋죠. 수급에 대한 이동이 조금 코스닥에 쏠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자금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자금이 들어갈 만한 이슈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 이슈를 기반해서 자금이 들어갈 건가 말 건가에 네.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스페타시스의 반등은 그냥 네네. 단기 반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쪽은 좀 달리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집중이 돼 있는 이런 소부장 쪽보다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치중이 돼 있는 소부장보다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라든지 이쪽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는 종목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두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 TPU 포함한 LG 쪽에 테스트 소켓 관련돼 가지고 ISC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노공업 그리고 지난주 보니까 또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구글 빅테크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쪽도 수혜주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럼 네네. 다른 기판 대장인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네. 삼성전기는 기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네네. LG이노텍도 기판 쪽 사업 부문만 내년 성장률이 또 증가할 거다라고 리포트에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기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LG 노텍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LG 노텍이 하락 추세 구간들 속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상승이 맞물리는 게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애플의 어떤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이 꼭 이게 나올 때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기판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 애플의 어떤 모멘텀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판 플러스 이제 그 AI 서버용 이제 MLCC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좀 복합적으로 제가 볼 때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판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봤고 일단 반도체는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로봇하고 자동차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봇이 지난주에 쉴 때 담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 강한데 네. 오늘 시세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로봇주의 특징은요. 그동안 조금 대장주에 가려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가요. KNR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렌시스 이렇게 고점 대비 좀 네네.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가는데 테마 안에서도 지금 종목끼리 순환매 도는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에 로봇 순환매 좀 활용해 볼까요? 네. 일단 로봇은 일단 다시 분위기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픽을 해줬죠. AI에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명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가 로봇주의 어떤 투자 심리를 또 불을 지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초정밀, 초소형, 감속기 이런 부분들에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액추에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동안 누누이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반갑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드린 종목들이 아시겠지만은 SPG 그리고 우린 PTS, SB테크라든지 그리고 하이제네온 같은 이런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좀 많이 언급은 안 됐지만 많이 언급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감속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가정용 AI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삼성전자도 로봇에서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라면은 네. 또 이제 현대차에는 현대차 관련된 어떤 뭐 수혜주가 있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렌시스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렌시스도 추가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렌시스도 시세가 강한데 좋습니다. 지금 감속기랑 액추에이터 쪽으로 계속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지금 그 로봇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구현해야 될 부분이 손하고 이제 그쵸. 팔이잖아요. 이게 관절을 그 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또 로보티즈다라고 네, 그쵸. 하던데 로보티즈 오늘 좀 조용할 때 담는 건 어때요? 네. 일단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쨌든 그 로보티즈도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 속에서 결국 이게 매수는 시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시기, 네. 네. 그 시기별로 위치가 됐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결국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지만 로보티즈, SPG, SB테크, 뭐케,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 그때 이제 기술적 위치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 판단이 오게 되면은 접근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아직 기술적 접근 자리는 아니다.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높군요. 네. 예, 그러면은 말씀 주신 이렌시스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이 현대차 밸류체인 부품단. 오늘 현대 오토에버가 제일 센데 시초 대비해서 시세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뿐만이 아니라 네.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오늘 뭐 현대 위아, HL 만도, SL 이런 부품 라인 네네. 계속 좀 DIC 이런 것들. 예, 계속 좋은 얘기 흘러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잠잠하거든요. 시초 대비 좀 탄력이 부진한데 이쪽에 대한 시선은 계속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갈까요? 일단은 그 SDV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로봇은 또 로봇대로 따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전반 좀 시야가는 것들이 지난주 후반까지는 이제 현대차가 주를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돼 가지고 강한 시세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또 순환매가 나오죠. 정말 작년부터 느끼지만은 정말 정말 시장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순환매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쪽에 LG 엔솔에서 벤츠 쪽에 공급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LG 엔솔을 포함한 2차전지 강세가 보이다 보니까 좀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어쨌든 이 엔비디아 쪽에서 GPU를 공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GPU 공급을 받게 되면서 이제 SDV 쪽으로 이제 속도를 내게 된다라면은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SDV 관련 종목들인 뭐 현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하나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슈어소프트테크. 그러니까 우리가 그 SDV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우리가 모트렉스라든지 그리고 뭐 프론티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 플랫폼 그리고 SDV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술 협약을 현재 이제 맞고 체결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반도체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테스트라든지 검사 장비라든지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SDV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이 플랫폼의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검증 플랫폼, 검사 플랫폼 이것도 분명히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슈어소프트테크도 앞으로 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자막에 나오고 있는 SDV냐, 뭐 신차 기대감이냐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은 신차 기대감보다는 SDV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SDV 총괄 물러났잖아요. 네네. 근데도 SDV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혹시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현대차가 GPU를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GPU를 어디에 활용을 할까요? 그리고 현대차가 자율주행
뭐 레벨 3, 레벨 4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SDV, 남영연구소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뿐만 아니라 SDV 쪽도 투트랙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부분이 기대감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SDV의 완성도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오늘 좀 테마주로 급등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유의미하게 하는 기업이 있나? 그냥 단순 오늘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속도가 늦을 뿐이죠. 하고는 있죠. 그 대표적인 현대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현대차가 테슬라만큼의 어떤 자율주행 데이터가 지금 있나요? 없거든요. 네. 그걸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GPU를 엔비디아에서 공급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로봇을 이번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로봇을 이제 만들어 나갈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 이 기능을 탑재하게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열렸다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라는 이제 중국 기업들만큼의 어떤 그 자율주행 기술 따라가려면 아직까지도 이제 실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의 데이터가 축적이 됐냐 이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열렸다. 네네. 그래요. 그러면 산업에 대한 지금은 내러티브를 조금 더 따라가 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이 아니죠. 2차 전지 다음으로 좀 네. 체크해 볼 거고요. 2차 전지는 지금 로봇에 대한 모멘텀, 또 AI 수요, 그 전기 인프라에 대한 수요까지 붙어서 뭐 여러 방면에서 지금 급등을 하는데 사실 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사 간다 이러니까 수급 이동도 좀 있습니다. 이쪽 2차 전지는 이사님이 그러셨어요. 반도체가 조금 조정받으면 2차 전지가 오히려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분위기가 좀 지속될까요?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속마음을 얘기하면 지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스몰캡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게 바이오하고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2차 전지를 바라본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예상치 못하게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 전기차 플러스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 뭐죠? 전기차 캐즘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벤츠양 2차 전지 공급 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전기차 캐즘이 끝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항상 ESS만 말씀드렸는데 ESS도 현재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수주를 받아오는 상황이고 숫자가 찍힌 상황들 속에서 이 전기차 쪽까지 잡히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는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가 매수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충분하군요. 네. LG엔솔이 오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공시를 했는데 네. 주가 탄력도는 사실 소재 쪽이 더 좋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은 좀 담아야 되나요? 그럼? LG엔솔은 이제 공급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LG엔솔이 가는 것이 직접적인 공급 계약 소식도 있고 이게 소재적 밸류체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ESS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공급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당연히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떤 쪽이 수혜를 보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전지 소재 쪽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움이 강한 이유가 거기다 보시면 되고 오늘 LNF가 강한 이유가 거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내에서 이런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을 때는 네. 소재 쪽을 보는 게 그래서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안에서 탑픽한 종목만 꼽아주세요. 이거는 이제 리튬 쪽을 보게 되면은 세비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경북 상주에 이제 탄산리튬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은 세비캠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재 쪽은 답 나와 있잖아요. 에코프로베, LNF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셀 업체들 삼성 SDI 그리고 LG엔솔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에서 일단 먼저 선택을 하셔도 2차 전지 내에서는 소외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수익률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레버리지 있잖아요.
ETF.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죠. ETF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좀 업종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시면 ETF를 말씀 주시는데 그만큼 2차 전지 조금 더 탄력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APR이 오늘 신고가 부근까지 터치를 하면서 언제 내가 빠졌냐는 듯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에코프로 다음으로 많이 사는 종목이 APR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APR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게 아까 제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자금이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도 50위권 내에서 한국 제품 11개나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화장품 섹터에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API 같은 경우도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API 같은 전고점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화장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예전만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화장품을 매수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API 같은 경우도 일단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그때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전고점 돌파하면은 관심을 갖자. 사실은 그 연말이 소비 시즌이라서 화장품에 네네. 대한 뭐 모멘텀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은 아직은 보지 말자입니까? 네, 일단은 이 화장품이 좀 움직이려면은 그러니까 만약 미국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12월 달에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그 연말 크리스마스 이제 소비 시즌인데 그쪽보다는 지금 금리라든지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또 금리 인상 가능성 이쪽에 너무나 시장이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같은 섹터가 그래서 소외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화장품이 정말로 주도 섹터로서 기여했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는 저가 매수보다는 APR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이제 일정품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APR 같은 전고점 돌파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시기가 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